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경제면을 장식했더라고요.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 고민 함께해 주시는 분 오늘 김권진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오늘 첫 번째 이슈 뭘 것 같으세요?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폰, 제 거 폰은 그냥 스마트폰이라서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 네네. 손에. 짝짝짝짝 이런 거죠. 뭐 어떻게 짝짝짝짝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폴더블 네네. 폰. 오늘 사실 이 새벽에 삼성의 갤럭시 S10 언팩 행사 네, 때 그렇죠. 갤럭시 폴더블 새로운 폰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비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나비처럼 그렇죠. 접었다 폈다가 쉽게 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힌지 기술이 좀 돋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3개까지 화면을 분할할 수 있고 접었다 폈다 할 때도 전혀 끊김이 없었다라는 언론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근데 지금 공개된 게 1980달러라고 해서 한 네. 220만 원 정도로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건 그쪽 네. 가격일 거고 우리 쪽에 또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닐까요? 아니겠죠. 설마 1980달러라고 이미 딱 박혀 있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3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것 자체가 좀 많이 다운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밑에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네. 사봐야겠다, 사자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했거든요. 뭐 주가도 아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런 증권사 레포트들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보면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번 더 나오고 네. 나면 그때쯤이면 보완점들이 다 반영이 될 거다 네, 해서 그렇다. 그때 사봐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리기도 그러긴 하고요. 하죠. 네. 하지만 분명히 사실 혁신이에요. 분명합니다. 네, 그거는요. 놀랍네 하면서 눈길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수혜주는 또 시장에서는 금방 네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렇죠. 실제로 네. 좀 반영된 것도 있고요. 이미 저는 좀 된 것도 힌지 있고. 업체들 어떨까 싶어요. KH바텍이나 네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업체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힌지 경첩이잖아요. 경첩이라고 하는 네. 거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인식이 되어 있죠. 경첩이라는 거 우리가 다 여닫이 문에 다 이렇게 쓰고 네.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힌지가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썼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폴더, 겁니다. 네. 대표적인 이런 회사가 바로 KH바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일반적으로 지금 수혜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뭐 코롱이드나 SKC, 코롱 PI, BH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사실은 좀 많이 올라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물어보셨던 야 그럼 파인테크닉스, KH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KH바텍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수혜주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마 KH바텍인 것 같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실 때는 실제로 삼성이 폰이 얼마 정도 팔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네. 한 2억 9천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2억대 살짝 넘어갔고 뭐 위에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2억대 살짝 넘어가는 정도. 어떻게 보면 1억대 가까이가 삼성이 더 팔렸는데 여기서 올해 지금 현재 야 그럼 폴더블 폰 얼마나 팔릴 거야라고 예상을 하면 아직은 그렇게 크게 한 200만 대, 한 400만 대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정도 돼야지 이제 10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즉 어떻게 보면 장기파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파로는 단기파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저도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럴 것 저도요. 같고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실생활에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신기해 보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런 통신사에 가서 볼 수만 있으면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예, 어떻게 오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그렇죠. 팔아라인 네, 그렇게 것 하고 되고 같아요. 있어요. 오늘 뭐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이 주가 움직임 다들 보셨죠? 다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냥 내려가는 종목이구나 하고 두고 뭐 지금 저가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지금 당장은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움직였으면 이거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왔을 겁니다. 근데 삼성도 오늘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 너무 많이 샀나 봐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오늘은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살짝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앞에서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뉴스에는 팔아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관련한 검색어가 상위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뉴스 확정 소식이 나왔고 시장의 지금 분위기로는 오늘장의 강한 움직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 흐름 놓고 좀 살피면서 저희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이슈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금고에 쌓인 현금이 시가총액을 넘어선 기업들. 앞서 달톤 인베스트먼트가 이걸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어디인가 들여다봤더니요. 다우데이터, 대신증권, 무림페이퍼, 유안타증권 뭐 이렇게 쭉쭉쭉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갖고 있는 현금이 많다. 결국 이걸 환원책에 써라. 이런 요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기업들이겠죠. 이걸 다 짚을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림페이퍼입니다. 실적을 내놨는데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이슈가 되면서 오늘장 주가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무림페이퍼고요. 또 무림 PMP 역시나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 영업이익 82% 급증, 지난해 영업이익 127% 급증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차장님께서 오셔서 이 종목 오늘 꼽은 사람 거의 없던데 저한테 이거 왜 꼽았어? 이랬잖아요. 좀 궁금해서 꼽았어요. 너무 궁금한 분들 잘하셨어요. 계실걸요? 네네. 맞습니다. 작년에 제지 업종이 워낙 좋았습니다.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즉 원재료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페이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럴 것 같아요.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뭐죠? 집 앞에 뭐가 와 있을 때? 택배! 그렇죠. 정답입니다. 바로 택배가 와 있을 때입니다. 택배는 뭘로 싸져 있다? 바로 이 포장지로 싸져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포장지 온라인 쇼핑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사람들이 오프라인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고 있으면서 포장지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 보면 제주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오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것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생산을 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무림 제지뿐만 아니라 신대양 제지 등 제지 관련된 뒤에 붙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지만 하반기 때부터 야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돼 있어서 최근에 실적 발표가 다시 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상당히 건실한 회사들이 많고요. 또 배당도 상당히 많이 주는 회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본에 많이 충실히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쪽 라인들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럼 톡 터놓고 얘기해볼까요? 무림페이퍼 차장님이시라면 사시겠어요? 네,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신대양 제지나 다른 제지들 대비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신대양 제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비싸게 갑니다. 실적이 워낙 비싸게 갈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무림페이퍼가 좀 눈에 띄는 흐름을 장초부터 보이길래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자, 다음 이슈 가볼까요? 롯데 지주, 롯데 쇼핑이 오늘장 강세를 보이길래 또 무슨 이슈가 나왔나 하고 들여다봤더니요. 신동빈 회장이 일본 경영 복귀했다. 호텔 롯데 상장 탄력 받나. 사실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호텔 롯데 상장을 시도했다가 계속된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미뤄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호텔 롯데 상장을 받게 된다면 지주사 체제 안정화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나름 전체적인 그룹사의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각의 시선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걸?
거쳐야 될 관문이 너무나 많은데 지나친 이른 기대감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도 있습니다.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뭐 당장 이뤄지는 거라면 주가는 뭐 급등 랠리겠지만 급등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아니 이미 오늘장 알고 있던. 하루라도 뭐, 급등이라도 할 텐데 오늘 뭐 네. 탄력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수순이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배구조는 이슈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내내 아마도 지배구조 이슈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또 롯데다라는 거. 롯데가 뭐가 많습니까? 현금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지배구조가 조금 지저분하게 많이 지저분하는 표현이 좀 그렇고 좀 많이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어려웠죠, 그래서 그동안.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롯데 지주에 이거 탄생을 하면서 야 이거 될 거야라는 거 공정위 쪽에서 자꾸 야 너 이거 뭐야 뭐 하는 짓이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동안에 롯데 어떻게 보면 그 현금 창고로 역할을 했었던 롯데 케미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배구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아마 마무리가 되면 이게 손잡벌로 해서 들어와주면 연결 구조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로 들어와지면 롯데 지주에 대한 이런 주가가 좀 크게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업황이 케미칼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싸게 이제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롯데 지주가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현금으로도 계속해서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도 롯데 지주의 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 외에도 그냥 뭐 사업부적인 그렇죠. 매력도 네.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쪽 라인들이 생각보다 좀 크게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지주사 측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주사는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의 지주사는 어디죠? 삼성물산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좀 큰 주식으로는 삼성물산이 바로 떠오르고 작은 주식으로는 HDC에 대한 이런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김건진 차장님께서는 지주사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자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추후에 이들 종목 따로 한번 모아가지고 AS하는 네.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 김건진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이었습니다.